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책상 위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었죠. 윤지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24살의 그녀는 JK그룹에 인턴으로 입사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JK그룹 윤병준 회장의 억만장자 손녀였습니다. 지아 씨, 이거 복사해와요. 10부 필요해요.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부탁할게요. 최혜진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직속 상사로 인턴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 거칠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억만장자의 손녀지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인턴으로서 회사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지아 옆자리에 박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27살인 민수는 계약직 사원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늘 차별과 불합리함을 겪어왔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민수는 늘 지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에서 피로가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최 과장의 끊임없는 갑질은 지아뿐만 아니라 부서 전체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너편에서는 이상호 본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그는 최혜진 과장의 남편이자 회사 내 악명 높은 권력자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권력을 남용하며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JK그룹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지아 씨, 그 복사 언제 끝나요? 회의 시작 5분 전인데요. 지아는 서둘러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내가 바꿀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복사실로 따라가 지아의 일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최혜진 과장과 이상호 본부장 부부에게 수없이 많은 갑질을 당해왔기에 지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지아 씨. 함께하면 금방 끝날 겁니다. 민수의 따뜻한 말에 지아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본 최혜진 과장은 더욱 심한 갑질을 시작했죠. 회의실에서 지아가 자료를 나눠주는 도중 최 과장은 일부러 커피를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인턴이 이렇게 일을 하나요? 다시 가져오세요. 빨리요.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 부부 때문에 3번이나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아에게 조용히 새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아 씨. 회의가 끝난 후 지아는 화장실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상호 본부장과 최혜진 과장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 인턴 박민수도 이번에 잘라버려. 너무 오래 버티고 있어. 계약직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알았어요. 어차피 다음 주 계약 연장 심사잖아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지아는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민수마저 이들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지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던 지아는 우연히 민수의 책상에서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메모에는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이번 달도 화이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에게 계약 연장은 단순한 직장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직 모든 것을 털어놓기보다는 회사 내부의 상황만 조심스럽게 탐색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를 반드시 도와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최혜진 과장은 지아에게 불가능한 양의 업무를 부여했고 이상호 본부장은 부서 회의에서 민수의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두 사람의 갑질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초등학생도 더 잘 쓸 수 있겠네요. 박민수 씨, 당신 정말 대학은 나온 건가요? 이상호 본부장의 말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아는 옆에서 민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지아는 민수를 불렀어요.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조용한 식당 구석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아르바이트 3개를 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요. 죄송해요, 지아씨. 이런 이야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 지쳐서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지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아의 전화기에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민수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화 내용이었죠. 네, 할아버지. 다음 주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JK그룹 본사 이사회실에서요. 전화를 끊은 지아는 민수의 놀란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수 씨, 사실은 제가... 지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JK그룹 윤병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 그리고 평범한 직원으로 회사를 경험하고 싶어 인턴으로 들어왔다는 것까지요.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갑질을 참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만 하시면. 민수의 물음에 지아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회사 내부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바로잡고 싶었다는 것까지요. 민수 씨, 도와주실래요? 이 부당한 상황을 바꾸는데 함께 해주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도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비밀리에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스마트폰으로 갑질 현장을 녹음했고 민수는 부당한 지시 이메일과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비밀 작전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지아와 민수는 철저한 계획 아래 증거 수집을 본격화했습니다. 회사 내 대부분의 직원들은 두 사람의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지아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최혜진 과장 근처에서 보내며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민수는 이상호 본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문서화했어요. 오늘도 또 야근이네요.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된 어느 저녁 민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증거는 많이 모았어요. 이제 거의 다 모은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최혜진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대화를 멈췄어요. 최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네요. 근데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요?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최 과장은 더 강도 높은 갑질을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윤지아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남편 생일 파티 준비 좀 도와주세요.
인턴의 의무니까요. 지아는 그 부당한 요구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 또한 좋은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지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증거 수집이 될 거예요. 토요일 지아는 최 과장의 고급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최 과장과 이상호 본부장이 회사 비자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아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번에 박민수 계약 해지하고 그 자리에 우리 조카 넣자고. 사장님도 오케이 했어. 그리고 그 인턴 녀석도 좀 의심스러워. 뭔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지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계약 해지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던 것이었고 자신들의 비밀 작전도 의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히 화장실로 가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위험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민수 씨의 계약도 이미 해지가 결정됐대요. 민수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를 백업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세요.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최 과장이 지아의 휴대폰을 발견했고 모든 것이 들통났어요. 최 과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우리를 감시했던 거야? 최혜진 과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파트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뒤로는 벽이 있었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감히 내가 우리를 감시해? 누구 맘대로? 이상호 본부장이 화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지아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수십 개가 있어. 우리 대화 회의 내용. 이걸 다 불법으로 녹음한 거야? 지아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갑질과 부정부패가 불법이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문자를 받고 즉시 달려온 것이었죠. 지아 씨,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상호 본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박민수, 넌 이제 끝이야. 월요일부로 계약 해지야. 그리고 이 여자랑 같이 음모를 꾸몄으니 법적 책임도 물을 거야. 민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최혜진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이미 세 곳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저와 지아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모든 자료가 공개되도록 설정해 놓았어요. 지아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런 대비책까지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상호 본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의 말을 누가 믿겠어? 나는 본부장이고 당신은 그저 계약직이야. 그리고 이 인턴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지아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할아버지, 저 지금 최혜진 과장님과 이상호 본부장님 댁에 있어요. 두 분이 회사 비자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윤병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지금 바로 비서를 보내마. 그리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최혜진 과장과 이상호 본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지아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당신이 회장님의.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윤병준 회장의 손녀 윤지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갑질 시대는 끝났어요. 15분 후 회장의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아와 민수를 안전하게 호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최혜진 과장과 이상호 본부장은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JK그룹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병준 회장이 직접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지아와 민수는 회장의 지시로 본사 이사회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JK그룹의 모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상석에는 윤병준 회장이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창백한 얼굴의 최혜진 과장과 이상호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 내에서 벌어진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은 지아와 민수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메시지, 그리고 비자금 관련 대화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최혜진 과장과 이상호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과 부당한 행위,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번졌습니다. 최혜진 과장은 변명하려 했지만 윤병준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말할 기회는 주겠소. 하지만 먼저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지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저는 윤병준 회장님의 손녀 윤지아입니다. 저는 인턴으로 입사해 JK그룹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들을 목격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겪은 일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겪은 갑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약 연장과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모든 눈이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듯 했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겪은 차별 3번이나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일, 그리고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일했는지까지.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JK그룹이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병준 회장의 눈에서는 깊은 감동과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최혜진 과장, 이상호 본부장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두 사람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말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윤병준 회장은 결단을 내렸어요. 두 사람을 즉시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는 오늘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전략기획실로 발령합니다. 이사회장을 나온 지아와 민수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윤병준 회장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박민수 씨,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박 씨의 어머님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시오.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겠소. 그리고 내일부터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게 될 텐데 앞으로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주면 좋겠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아가 그의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요. 정직과 용기는 언제나 보상받아 마땅하지. 그날 오후 JK그룹 전체에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 부정부패와 갑질 문제가 적발되어 최혜진 과장과 이상호 본부장이 해임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윤병준 회장의 손녀가 인턴으로 근무 중이었다는 놀라운 사실까지요. 직원들 사이에는 경악과 함께 희망의 물결이 퍼져나갔어요. 한 달 후 JK그룹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에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가 설치되었고 익명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어요. 지아는 인사팀으로 정식 발령받아 직원 복지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으며 승진했고 어머니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무엇보다 그가 제안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은 회사 전체에 도입되어 더 이상 배경이나 인맥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와 민수는 회사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빛나는 밤 풍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가끔은 꿈만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지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수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용기를 내준 당신 덕분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혼자였다면 난 결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야경을 감상했어요.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언젠가는 이 회사를 이끌게 될 테니. 지아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네, 언젠가는 제가 이 회사를 이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민수 씨가 옆에서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회사를 만들어 나가요. 민수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JK그룹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에서 연속 3년 1위를 차지했고 윤병준 회장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고 그 자리에 윤지아 상무와 박민수 이사가 연사로 초청되었어요. 넓은 강당에는 10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5년 전 인턴이었던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자리매김했고 내년에는 부사장으로 승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JK그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아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인턴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JK그룹은 배경이 아니라
정의와 헌신으로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이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이제 JK그룹의 혁신사업부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계약직 사원에서 이사로의 승진은 회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죠.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월급을 받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에 많은 신입사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회사 내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그런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지아와 민수는 윤병준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다, 두 사람 다. 오늘 신입사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 같구나.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 이사회에서 내 은퇴와 지아의 부사장 승진, 그리고 민수 씨의 상무 승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네. 두 사람이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핵심이 될 거야. 지아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를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처럼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민수는 지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인이자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JK그룹 본사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고 앞으로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갑질의 시대는 끝났고 정의와 공정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인턴이 첫 출근을 하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인턴의 눈빛에도 희망과 꿈이 가득했어요. 지아와 민수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진정한 갑이 될 자격이 있다. 지아의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이 문장이 이제는 JK그룹의 사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